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미증시의 연이은 급락에 어제 우리 시장도 1%가량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주가 회복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시장도 그 힘을 받아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 변동성도 예측을 해보셔야겠고요. 또 대거 자금이 쏠렸던 카카오게임즈가 상장되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찌릿한 매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이주환 전문위원 그리고 이지환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함께 비중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시장 점검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아침 미국 시장 반등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테슬라와 애플, 그 이외에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우선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하락폭이 좀 제일 컸어요. 하락폭이 좀 제일 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과거에는 21선에 있어서의 지지 형태를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탈을 해서 6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전저점 자리대를 이탈해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전저점 자리대이기도 하고 고점 자리대이기도 한데요. 이 자리대가 이제 이탈되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좀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V자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쉽지가 않다. 그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11,500 정도 그 이상 권역에서는 한 번쯤은 되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바닥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힘들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런저런 좀 얘기들이 있어요. 월가 쪽에서 보게 되면 하락 추세의 전환은 이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부분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긍정 문자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부정 문자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 의견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있어서 추세적인 흐름들 대응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너무 좋은 뉴스에도 귀가 쏠깃하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안 좋은 것도 쏠깃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동시효과 같은 한 0.5%대 상승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동시만기일이에요. 동시만기일인데 그래도 무난하게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수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올랐다라고 해서 한국 시장이 급등 출발을 하거나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좀 미국 시장보다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뭐 괜찮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대를 다시 좀 안착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8일경에 2,400, 종가사 2,400포인트를 좀 안착을 했었었는데요. 오늘도 2,400포인트 안착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2,425포인트에서 30포인트, 그 정도 자리대는 좀 저항 자리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키워드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일단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우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와주고 있고, 지수가 밀려 내려왔을 때 상당히 좀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이 거래일 양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동시호가도 1.3%대 59,000원대 초반대 동시호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러한 흐름들은 시장이 체감이 좋냐 좋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최근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리포트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물론 이 화이발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지만,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59,500을 넘어서 6만 원대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아마 지수에서 체감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항상 상승 마감을 했을 때에 한국 시장으로 그 시초가에 좀 반영을 받죠. 그러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올랐다라고 해서 흥분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라는 거, 시초가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보시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치고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지수는 괜찮겠지만 종목별 흐름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만 원 이 정고점 자리대를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넘어서는 흐름들이 오게 된다면 주도 업종군들이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은 업종별 순환매예요. 뭐 그린 에너지 쪽, 그 다음에 2차 전지, 5G, 그리고 제약바이오, 언택트, 소부장 뭐 이런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건데, 특히나 이 그린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과도 맞물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지금 선진시장 쪽 같은 경우도 산업재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제한적이에요. 하락을 해도 좀 적게 빠지고요.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아마 한국 시장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실적, 향후에 대한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나름대로 이 주가는 바닥을 형성을 했고 상승 추세대로의 전환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테슬라 때문에 상승을 한 게 아닙니다. 뭐 테슬라가 급락이 나온다 해서 2차 전지 쪽이 급락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시장에 대한 확대예요.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그나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5G 쪽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게 된다라면 KMW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많이 올랐다가 부정을 좀 받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를 들어서 HFR이나 HFR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올랐죠. 다른 쪽으로 올라갈 때 못 올랐어요. 비교적 못 올랐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화웨이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 때문에 RFHIC 같은 경우 못 올랐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업종 내 순환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밀렸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저께 JP모건에서 셀트리온 목표가 하향 뭐 이런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원래 걔네들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그 공매도와의 뭐 싸움 뭐 이런 부분들 전쟁 선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매도에 타겟이 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셀트리온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아마 괜찮으면 언택트 종목군들 장비 쪽이나 이런 쪽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소부장이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결국은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기업들 속에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가 차라리 거래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 못 올라간 종목군들은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슈 쪽으로 좀 넘어가서 보게 되면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중단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그러면서 SK케미칼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임상을 좀 다음 주에 재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럼 SK케미칼이라든가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되돌림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보유를 하는 게 아니라 고점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한 35만 원, 36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일부 좀 줄여놨다가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갤럭시 폴드 2가 예약 판매를 좀 시작했습니다. 대만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대만 시장에서 보게 되면 전작보다는 한 10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품주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KH바텍 같은 경우도 신지입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MC렉스를 좀 몇 번 정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MC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고 기대에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홀더블에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눌림목 구간 여전히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도 이제 대기를 하고 있죠. BH 같은 경우도 아이폰과 삼성 쪽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향후에 실적이 좀 좋겠죠. 그러면 분들 노려보고 저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에 이슈가 좀 있어요. 현대 쪽에 있어서 뭐 제네시스라든가 혹은 전기차 새롭게 전기차가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증설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바닥권을 좀 노려보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비를 좀 공급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죠. 뭐 엠플러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K이노베이션 증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거나 아니면 대보마그네틱 같은 기업들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39,000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자리대를 기준적으로 놓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섹터별로 좀 분리를 해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개선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 SDS가 있어요.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입니다. 디지털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IS 기업들, SI 기업들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상당히 괜찮게 나왔었는데 수급이 좀 상당히 괜찮아요. 수급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주가는 바닥인 그런 사항들이고 기관 쪽도 어제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한번 매수관적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거, 뭐 17만 원대 초반부터는 이하권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른 스모캡 종목으로는 오프론텍이 있어요. 카메라 모듈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하락 추세 때, 중기적인 하락 추세 때는 벗겨낸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대량 거래가 좀 터졌어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해줬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거래량이 감소됐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이 목표치가 좀 도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눌러줄 거예요. 그럼 눌러줄 때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9월 10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의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대체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합니다. 전일에 큰 낙폭을 딛고 오늘은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3% 올려 세우면서 현재 59,700원으로 장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0.91% 오늘 1% 가까이 올려 세우면서 출발합니다. 현재 78,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좀 이어갔던 네이버가 조정을 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1%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30만 8,500원으로 장 출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름세 이어갑니다. 0.6%가량의 상승. 오늘은 76만 4천원으로 거래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8%의 상승으로 5만 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보합권에 현재까지는 움직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 조정을 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2.09%의 상승, 17만 1,000원으로 오늘 거래 출발합니다.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방향성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 전일 테슬라가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2차 전지주들 다시 좀 가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 1.16% 상승하면서 43만 4,500원에 오늘장 출발합니다. 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코스피 지수 1.19% 강하게 올려 세웁니다. 2,404선으로 2,400선 위로 올라와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합니다. 1.37% 올려 세우면서 881.40선으로 출발합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전부 다 역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큰 폭의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시 강보합권으로 출발합니다. 0.4%가량 상승으로 99,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N도 상승을 이어갑니다. 0.6% 상승으로 24만 3,600원에 출발했고요. 알테오젠 다시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4%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만 8,200원에 출발했습니다. HLB와 셀트리온 제약도 1%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잔액신이 오늘 반등 보여주네요. 2.3%가량 올려 세우면서 16만 9,200원 선으로 출발하고요. 카카오게임즈가 상장과 함께 지금 7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0.1% 강보합으로 4만 8,050원 선으로 출발합니다. KMW 오늘도 상승을 이어갑니다. 1.67% 상승, 8만 5,300원으로 오늘장 시작하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 상승 이어가네요. 1.58% 상승으로 14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M도 오늘장은 다시 반등해줍니다. 1% 넘게 올려 세우면서 12만 7,4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양시장 상승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오늘의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주연 전문위원 가장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이주연 전문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상승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넘게 양시장 모두 올려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그리고 매매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어저께 그 시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미국 증시가 이제, 단기, 하락 트렌드를 이제 벗어나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저께 그 캔들 모양이, 영망치 모양으로 오늘 갭 떠서, 그러니까 어제 저녁이죠. 갭 떠서 출발한다면, 상승 양봉이 좀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미 증시가 예상대로 어제 선물 시장이 좀 괜찮게 나오더니, 상승 흐름이 좋게 나왔습니다. 약 한 2.7%, 한 3% 정도의 반등을 예상했는데 정확하게 예상대로 나와줬고요.
지금 현재 미 증시의 흐름을 보면 상승 트렌드를 꾸준하게 이렇게 주가가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오다가 이제 이 상승 추세대 하단을 깨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단이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양봉이 나왔지만 고점 부근이 이제 그 정도 라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괜찮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직은 하락 트렌드 지속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봉에서 약 60분봉이나 30분봉을 보면 아직까지 여전히 추세를 돌렸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450에서 11,500포인트 정도까지는 미국 나스닥 지수가 올라왔다 조정이 나오든 어쨌든 이 구간까지는 상승이 한번 나와줘야지 트렌드에 변화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은 일단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상에서의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뭐 21선 부근 아니면 5일선 저항까지는 상승세가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시작할 때쯤 되면 5일선이 바로 그러니까 전일 고점이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11,250포인트를 돌파해 주는지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다시 재돌파하는 흐름이 미국 시장이 만들어진다 하면 다시 미 증시는 상승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도 우상향 트렌드를 훼손하지 않고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 증시가 뭐 급격하게 여기서 지금 한 3, 4일 정도 10% 빠졌었는데 그 정도로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오늘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미증시 상승 요인도 있고 해서 좀 괜찮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장 막판에 좀 급격하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 열어두시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전장은 그동안 이제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강한 좀 쉽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대부분의 섹터에서의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 정책 수혜주들 조정 아마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조정받았던 제약 바이오 섹터들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지금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TC를 문의를 주셨는데 코로나19로 이제 뭐 스마트 물류 확대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데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괜찮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쪽 섹터 뭐 한익스프레스라든지 뭐 쿠팡 관련주인 동방 이번에 이제 코로나 다시 재확산하면서 흐름이 강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주봉이나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 바닥권까지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바닥권에서 강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추세 전환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단타나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지금 가능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충분히 조정이 나온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으로 의견을 드리겠고요. 이유는 어제 오늘 해서 그저께 어제 해서 이제 단기간에 너무 시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로 급등을 쫓아가기보다는 충분히 조정 나온 이후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 포스코 자회사고요. 뭐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적인 부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앞으로 물류 쪽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종목 얼마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 괜찮은 가격이냐?
제 생각엔 한 5,600원에서 700원대 부분, 5,500원 이하로 내려온다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가격, 그러니까 5,600원 부근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기간은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한번 붕 뜨고 나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빠지권 흐름의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조정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조금 전에 시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의 불안 요인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고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 고점 부분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ABC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등 구간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시 재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저점에서의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단기 반등 나올 때 팔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계속 보유하신 종목들 현금 확보 위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 ICT는 충분히 조정 나온 이후에 보자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의 주신 대한광통신 이 종목은 5G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물론 이 종목이 이제 5G 관련해서 광섬유 케이블이라든지 저는 이제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5G 관련해서 과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업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올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G 관련해서 인프라 설비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았다는 것은 글쎄 이게 5G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기술적인 부분에 봐서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5G 수혜주라고 해서 이게 막 급등할 거다 이런 예상은 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반만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전고점 부분 돌파하는 시점까지는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5,000원대 부근, 5,100원대 부근의 매물을 돌파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N자 상승의 목표치를 본다 하면 추가적인 상승 조금 정도는 예상이 되지만 5G 수혜주다 해서 지금 5G들 굉장히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이 종목은 거기에 대한 수혜는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5G 관련 섹터는 제 생각에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 우리나라 그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좀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계속해서 좋게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미국 쪽 인프라, 5G 통신 인프라 들어가는 부분이 372조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광통신 케이블, 물론 충분히 미국 쪽에서 수주를 따낸다 하면 가능한 부분은 있지만 아직은 장비 쪽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물어보신 종목이 누리텔레콤이에요. 누리텔레콤은 현재 그 그린 뉴딜 정부 정책 수혜주 관련해갖고 수혜가 예상된다 이래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제 또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능형 점침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같은 약간 그런 점침 시스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원격으로 그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이제 그 충전된 에너지라든지 이제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의 그 지능형 검침 시스템의 한 9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도 굉장히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대비해서 주가는 사실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재작년도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 부분 관련해서 지금 2분기부터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린 뉴딜 관련해서 뭐 에너지 뭐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소비를 또 스마트하게 하는 부분들 당연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 나올 시 분할 매수 접근하신다면 단기적으로 강한 시세 만들어질 가능성 높고요. 우상향 흐름 저는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만들어질 가능성 좀 높다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혹시나 좀 관망하는 의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봉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안에서의 좀 조정이 나와준다면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7,600원 정도까지 조정 한번 밀어줬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 만들어진다면 그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특히나 박스권 다음주 돌파한 종목들, 앞서 지금 세 종목 다 보신 것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이유는 다 있죠. 이유는 다 있지만 단기적으로 시세가 급등이 나왔을 때 그냥 추격 매수보다는 한 템포 정도는 쉬어서 접근을 하시고요. 기간 조정 나온 이후 공략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인데요. 반도체 국산화에 이제 뭐 그린 뉴딜 관련 했다 하면서 이제 미코 물어보셨는데, 미코 관련해서 이제 매수 타이밍 어떠냐 물어보셨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요. 이 종목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전고점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한 차례 정도는 더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짧은 트레이딩 관점에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상향 정배열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일 보셨다시피 이제 수소 관련 섹터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뭐 이제 이산화탄소 활용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뭐 그런 부분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관련해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런 기술력은 앞으로도 좀 수소가 아니더라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매수를 해서 이 종목 돈 이슈가 있으니까 나는 돈 받을 거야, 이런 관점으로 가시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고점 부분 정도 매도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위원의 4가지 종목 매매 시그널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지환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이주환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수급 상황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소폭이지만 오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그리고 매매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일단 미국 시장이 어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장 초반 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물수 동시만기일은 변동성이 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갭 상승 후 큰 폭의 이제 추격 상승보다는 완만한 박스권 내지 상승 흐름이 도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은 소폭 상방 쪽에 포지션을 취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추격으로 따라가는 부분은 좋지 않고요. 미국 시장을 보면 일단은 V자형 반등보다는 짧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첫 번째 종목은 휴마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어제 급등 위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 수출용 허가가 승인됐다는 부분 때문에 어제 모멘텀이 좀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원동력을 좀 밀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휴마시스뿐만 아니라 진단키트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시장 등락률에서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CJ 같은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어제 갑자기 깜짝 상승을 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지금은 박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휴마시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제 급등을 했지만 급등 이후에 상승폭을 상당히 좀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은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갭으로 상승을 했지만 역시 음봉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면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차익 실현하는 관점이지 지금 위치에서 신규로 따라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휴마시스는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 거의 4,000원, 3,000원대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1차 급등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2차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조정을 받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위치에서는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리면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추격해 들어가야 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쪽에서 차익 실현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익 실현 매물대는 17,000원 정도부터는 위쪽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고점되기 때문에 이 이상 넘어갔을 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시장의 방향이 미국도 보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에서 경기 확장되는 종목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추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W홀딩 컴퍼니인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단기간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동전주 300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는 아주 초저가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종목이 큰 모멘텀이 없다가 갑자기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방탄소년단과 연관이 있습니다. W홀딩 컴퍼니는 자회사로 초록 밸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초록뱀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시면은 방탄소년단의 이 드라마 관련된 내용물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최근의 이슈가 좀 부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 방탄소년단과 관련되어 있는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방탄소년단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단기간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초록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른 하늘이라는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의 이제 자전적인 물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하는데 이 자회사를 갖고 있는 더블홀딩 컴퍼니가 그런 점에서 최근에 부각이 됐고 BTS 호강 효과로 급등을 했지만 전날 전전날 급등을 보면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되돌리는 윗꼬리 모양을 좀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고점에서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차익 매물이 나오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중심 가격을 벗어나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13원 이상 위쪽에서 매수 대응하는 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은 313원 위쪽의 라인에서는 청산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혹시나 이제 이 종목에 좀 테마적인 접근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가격대는 한 260원, 50원 정도 이 구간까지는 기다리는 전략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 고점에서 대량의 거래량 동반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버리면 아마도 당분간은 이 종목의 시세가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절대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비중을 줄이면서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이 한솔 홈데코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테마 형성되어 있는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그린 뉴딜 정책과 디지털 뉴딜 정책, 특히 이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는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한솔 핸드코 같은 경우도 바로 이런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돼서 어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솔 핸드코 같은 경우는 원래는 건자재 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재와 관련된 부분에 자재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호주 서부 쪽에서 조림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갖고는 조림 사업을 하게 되면 탄소 배출권이 따라오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 탄소 배출권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 그린 뉴딜 정책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장려하는 정책도 있지만 상당히 규제하는 정책도 같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25년까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배출 거래권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대적인 권리로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한솔 홈데코가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1,100원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1,800원대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불과 한 3, 4거래일 만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현재는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주가를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시세는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아직까지 차익 매물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전략이지만 거래량이 이미 한번 크게 뛰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시세가 조금 흔들리거나 음봉에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여기서는 창선을 하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보유 관점에서 청산 관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신규로 접근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지금 현재 거래량으로는 신규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적어도 이 종목은 1,500원대 초중반까지는 기다려야 눌림목 구간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이 빠른 투자자라면 그 구간에서 한번 눌림목에서 빠른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 핸드폰은 보유 이후에 빠른 청산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종목을 전달을 해주셨고 그리고 8월 14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현대 일렉트릭 지금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한 상황인데 이 종목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사실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현대 중공업에서 이제 계열 분리된 종목인데 원래 이 종목은 이제 기계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전력 관련되어 있는 기계 장비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19 사이에서는 상당히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 종목에 보시면은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되는 구간에서 추천을 좀 말씀을 드렸고 경기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된 쪽에서 경기 순환 하향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 순환 쪽으로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여행이나 항공처럼 아주 민감한 종목보다는 기계업종과 같이 조금 무난한 종목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기관들의 기부 자금 유입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 일렉트릭도 이런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을 동시에 받았고 그러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 정도에서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에서부터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지금은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들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주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일단 시장 상승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 지금 코스피는 상승폭은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두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그리고 오늘 종목 매매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뭐 다들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좋은 소식들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상장 첫날 움직임인데 따상 2배 출발해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요거를 이제 매수해 보시려고 조금 대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지 마시고 못 사요. 아마 내일도 상한가 들어갈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한가 잔량 3,100만 주 쌓여 있는데요. 한 2조가량 됩니다. 눈에 보이시는 게 한 2조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물량이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이어서 상한가 3번에 25% 올랐죠. 바이오팜이. 카카오게임즈도 내일도 상한가 갈 것 같고요. 월요일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간다. 지금 거래량이 47만 주. 파시는 분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파시는 것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상한가 따라가 들어간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 다른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게임들 중에 보자면은 눈에 띄는 게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가 10%대 급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조이스틱 같은 경우 상승 흐름 굉장히 추가로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반등 흐름. 차라리 지금 다음 달에 이제 상장하는 빅스 엔터 쪽을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신다면은 사실 넷마 쪽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긴 해요. 근데 사실 넷마블이 좀 오늘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조정이 더 깊어진다면은 관심을 가져볼 그런 시기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게임즈 쪽으로는 대장주 쪽이 우선은 NC소프트로 가닥이 좀 잡혀있는 모습이었지만 17조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오늘 올라와주면서 5조가량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상 들어가게 되면 비슷하게 따라 들어갈 수는 있어요. 추격을 할 수 있긴 해요. 아직 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대장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많이 빠진 게임들도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셀트리온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JP 모건에서 셀트리온 보고 너무 비싸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비싸.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좋은 흐름이고 이 중에 오르지 않은 종목군 세 종목 중에 하나 다 오셔도 좀 문제없다는 판단입니다. 주가 크게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바닥 확인하고 올려치게 되면은 빠르게 정상 속도로 가게 될 거고 그리고 전고점 뚫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JP 모건이 사고 싶지 않았나, 사고 싶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기관이건 외국 기관이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올수록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와이솔입니다. 자, 와이솔이 급등을 해요. 와이솔이 제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관련주 말씀드릴 때 요거는 정말 단기로 따라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급등이 조금 잘 나와주고 있네요. 이틀 동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끝자락 라인입니다.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올라간다면 슈팅 구간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19,000원 위로 2만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2만원 넘어간다면 거기는 정말 고점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자, 2018년, 2019년도 가격 얼마죠? 2만원대 찍고 내려왔죠. 심리적인 저항선 구간 맞으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올 수 있다. 급하게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 보유하신 분들 기다리셨다가 급등이 더 나오면은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고 그게 아니시라면은 만약에 오늘 시가 라인 깨고 내려간다. 가격적으로 18,000원 깨고 내려간다 싶으시면 비중 천천히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우전자. 성우전자 전자파 테마의 상승을 하는 모습.
근데 이제 호가창을 보면 59만 주예요. 상한가 단량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거래량 280만 주? 이거 풀릴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성호전자 상장 주입수 1,500만 주? 이거 가지고 상 들어갔다? 네. 뭐 흐름은 좋았지만 또다시 한 차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과도하게 좀 상승을 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라인 맞춰보더라도 이런 흐름에서 엘리트 파동 흐름 맞춰보더라도 요 모양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은 고점 라인에 대한 인식, 여기서 한 번 더 간다면 진짜 슈팅 자리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이 너무 크시다면 조심하시고, 급등이 더 나온다면은 그때는 거의 끝자락이니 꼭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만 추격 매수만 안 하시고,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잘 홀딩하시다가 깨지거나 올려치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내일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 5장이라도.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도전은 김선윤 전문위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종목은 SK케미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악재로 인해서 어제 밀렸지만, 이게 제약 바이오 종목의 이 인상이라는 것은 중간에 약간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시 또 진행을 했고, 보라지 쪽에서 진행하고, 이래저래 다시 한번 하다 보니 또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인상 다시 한다 하니까 움직임이 나오는데, 어제 하락은 굉장히 과도했거든요. 14%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과연 계속 내려갈까? 저는 아니다. 반등을 다시 시작할 거다. 빠르게 반등을 시작할 거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빠르면 오후장 아니면 내일, 다음 주 내내 흐름이 다시 나오면서 최소한 하락 흐름의 절반은 돌려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를 현재가 부분 한 33만 원 정도 아래에서 담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반등 나왔을 경우에 한 36만 원 정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짧은 반등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고, 그게 아니고 더 간다면은 40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 말씀 좀 드려보고요. 만약에 밀릴 경우, 흐름이 안 좋을 경우는 32만 원대 아래로 깨질 경우는 약간 리스키하긴 해요. 그래서 그 라인만 조심하고 대응한다면 수익이 재밌게 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SK케미칼 말씀드려봤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은 SK케미칼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눌려준 구간이라서요. 앞으로의 반등 기대하면서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지환 위원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죠. 네, 지금 총 수익률이 9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두 종목이 이미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수익률 19.49%에 달성한 상황이고, 현대일렉트릭 아까 이미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43.85%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같이 확인하시죠. 네, 삼성전기가 11.2%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월덱스도 역시 목표가를 달성을 했네요. 24.9%. KMW는 4%대의 수익, 그리고 경동나비안까지 4.9%, 5%에 달하는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이 94.3%에 달하는데요. 자, 지금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종목들 간의 수익률 편차가 상당히 크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지환 전문가의 오늘 도전 종목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지환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뭐 누구나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는 사실 지금 삼성전자는 웬만한 대형주보다 성장 동력이 더 크고 주가 탄력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5G와 관련해서 미국의 8조 원대 버라이즌 수주가 이슈가 좀 됐는데,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상당한 매도 압박을 좀 받았지만, 오히려 5G라든지 특히 최근에 보면 이 퀄컴의 5G 관련된 칩, 비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수주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공을 들였던 5G나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업종 대표주이기 때문에 좀 무겁게 보기보다는 여기서 액면 분할 이후에 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주가 탄력성을 좀 키울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장 영향을 받아서 조금 늘려지는 58,000원 정도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중기론 75,000원, 손절 가격은 아래쪽에 4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지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앞으로의 탄력성 더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도전 종목으로 갖고 나오셨고요. 자, 지금 이제 이지환 전문위원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와 어플 그리고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가셔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전문위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 그리고 전략들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